미국 최고 병원에서 8주만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들은 남자가 있습니다. 위암 3기. 기다리는 동안 암이 전이되면 끝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텍사스 목장에서 소떼를 몰고 있습니다. 2년 전 의사가 선고한 생존율 35%를 비웃듯이 말입니다. 그를 살린 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새벽 3시에 발견한 충격적인 통계 하나, 그리고 그가 내린 미친 결정 하나. 이 두 가지가 그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체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전 세계 암 환자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까요? 지금부터 죽음의 문턱에서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자의 실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다면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1초만 시간 내서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CNN 의료 다큐멘터리 PD 레이첼 콜린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제 20년 기자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취재였습니다. 텍사스의 한 목장주가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빌 해리슨, 64세. 텍사스 오스틴 외곽에서 세대째 목장을 운영하는 남자입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가 암 환자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탄탄한 체격, 악수할 때 느껴지는 소나기 힘은 20대 청년 못지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빌은 40년간 단 하루도 병원에 간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4세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목장을 지금의 대규모 농장으로 키워낸 자수성가형 인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약 한 알 먹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일하면 돼. 몸은 스스로 낫는 거야. 그게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2022년 가을, 빌은 평소와 다른 증상을 느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밥맛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 달 만에 체중이 7kg이나 빠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빌은 목장에서 쓰러졌습니다. 복부를 움켜쥐고 땅바닥에 쓰러진 그를 발견한 건 새벽 일찍 온 직원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간 빌은 응급실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위암. 그것도 3기.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빌은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닌가? 64년 인생에서 그는 어떤 문제든 정면으로 부딪혀 해결해왔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술 대기가 8주입니다. 빌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8주요? 암이 3기인데 8주를 기다리라고요? 담당인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병원이 텍사스 최고의 암센터입니다.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요. 8주도 빠른 편입니다. 빌은 다시 물었습니다. 8주 동안 암이 더 퍼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기 위암의 5년 생존율은 35% 정도입니다. 8주 안에 전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35%. 3명 중 2명은 5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빌은 그날 밤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간 키워온 목장, 함께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뛰어놀던 그 초원.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빌 해리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제이슨 해리슨 35세. 오스틴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빌의 외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진단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제이슨은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손에 자란 그에게 빌은 전부였습니다. 8주를 기다리라고요? 그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되면요? 제이슨은 담당이에게 따졌습니다. 더 빨리 수술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병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미국 전역이 이래요. 제이슨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암 환자가 8주를 기다려야 한다니. 그날 밤 제이슨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위암 생존율 높은 나라. 위암 수술 빨리 받는 방법. 미국 외암 치료 옵션. 그는 밤새 검색했습니다. 수십 개의 기사와 논문을 읽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그리고 새벽 3시 47분. 그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제이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위암 5년 생존율 77.5%. 미국 위암 5년 생존율 33%. 2배가 넘는 차이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제이슨은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처음엔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미국보다 의료 수준이 높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출처를 확인하니 OECD 공식 통계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에도 같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한국 국립암센터 자료. 2022년 기준 한국의 전체 암 환자 5년 생존율은 72.9%. 특히 위암과 대장암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 대장암 생존율도 74.3%로 세계 최고 수준. 왜 이런 정보를 아무도 모르는 거지? 제이슨은 의아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한국 의료에 대해 다룬 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 이야기가 나올 뿐. 암 치료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1위라는 사실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이슨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최고 병원 순위. 서울 아산병원은 암 분야에서 세계 7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12위. 세브란스 병원은 정형외과 분야 세계 10위권이자 아시아 태평양 1위. 미국 병원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제이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알던 세계와 완전히 다른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로봇 수술 분야였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단일 기관 로봇 수술 4만 건으로 세계 최초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위암 수술, 전립선암 수술에서 한국은 세계 최다 건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인투이티브 서지컬사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로봇 수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 회사가 한국 병원을 세계 최고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제이슨은 비용도 검색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위암 수술을 받으면 최소 15만 달러. 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 부담금만 5만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은? 외국인 기준으로도 3만에서 4만 달러. 미국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더 싸고 생존율은 2배 높고 기다리는 시간도 짧다고. 제이슨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왜 모든 미국인이 한국으로 가지 않는 걸까? 그는 의료 관광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은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암 치료와 정밀 검진 목적이었습니다. 중동의 왕족들, 러시아의 재벌들, 중국의 부유층들. 심지어 미국인 환자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해야 해. 제이슨은 스마트폰을 움켜쥐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빌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평생을 고생해온 아버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제이슨은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빌 해리슨. 그는 텍사스 토박이 중의 토박이었습니다. 평생 미국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권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수술받자고.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제이슨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8주를 기다리다 아버지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이슨은 아버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새 찾아본 자료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아침 7시 빌이 눈을 떴습니다. 제이슨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빌은 아들의 충혈된 눈을 보았습니다. 밤새 뭐 했냐?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아버지 살릴 방법을 찾았어요. 빌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이슨은 스마트폰 화면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요. 거기서 수술 받으면 됩니다. 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한국이요. 위암 생존율이 미국의 2배가 넘어요. 77%예요. 미국은 33%고요. 빌은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야, 제이슨. 아버지가 암 걸렸다고 내가 미쳐버린 거냐? 진짜예요. OECD 공식 통계라고요. 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데 거기가 미국보다 의료 수준이 높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버지, 제발 들어보세요. 제이슨은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위크 세계 병원 순위. 서울 아산병원 암 분야 세계 7위. 삼성서울병원 세계 12위. 세브란스병원 로봇 수술 4만 건 세계 최초. 한국국립암센터의 암 생존율 통계. WHO 발표 자료. 빌은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거 다 광고 아니냐? 요즘 인터넷에 가짜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OECD가 광고를 해요? WHO가요? 그래도 말이야. 미국이 세계 최고 의료 선진국이잖아. 내가 60년 넘게 살면서 그렇게 배웠어. 제이슨은 답답했습니다. 아버지, 그 세계 최고 의료 선진국에서 수술 받으려면 8주를 기다려야 해요. 8주 동안 암이 사기로 전이되면 어떡해요? 빌은 침묵했습니다. 한국은 달라요. 예약하고 며칠 안에 수술 받을 수 있대요. 검사도 하루 만에 끝나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 한국 의료 시스템이 그래요. 원스톱으로 다 처리된대요. 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이슨, 나는 평생 미국 밖으로 나가본 적 없는 사람이야. 여권도 없어. 비행기를 타본 적도 거의 없고. 제가 다 준비할게요. 아버지는 몸만 오시면 돼요. 언어는? 거기 사람들이 영어를 하냐? 대형 병원에는 국제 환자 담당 부서가 있대요. 통역도 다 지원해주고요. 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안 돼. 난 여기서 수술 받을 거야. 미국 병원을 믿어. 제이슨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8주 기다리다 돌아가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빌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 전 갓난아기였던 제이슨.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키워낸 아들. 그 아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아버지. 한 번만 믿어봐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만약 이상하면 바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빌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텍사스의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용은? 빌이 물었습니다. 미국의 5분의 1 정도래요. 3만에서 4만 달러. 그게 진짜냐? 네. 그리고 성공률도 95% 이상이래요. 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친 짓이야.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어떻게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치료율이 높을 수 있어? 이건 사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제이슨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빌은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가보자. 대신 이상하면 바로 돌아온다. 제이슨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틀 후 빌 해리슨의 생애 첫 여권이 발급되었습니다. 긴급 발급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부자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빌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텍사스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아들이 찾아낸 그 희망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빌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좁은 비행기 좌석에서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미국도 아닌 아시아 끝에서 수술을 받겠다니.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빌은 피곤함과 긴장감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한 여성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미스터 빌 해리슨. 서울 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 코디네이터 김수진이었습니다. 완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해리슨 씨,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병원까지 모시겠습니다. 빌은 놀랐습니다. 공항까지 마중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서비스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은 앞으로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병원에 도착하시면 바로 기본 검사를 진행합니다. 내일 오전에 CT, MRI 내시경까지 모두 마치고 오후에 담당 교수님과 면담하실 예정입니다. 빌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하루 만에 그게 다 가능합니까? 네, 저희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해외에서 오신 환자분들 시간이 중요하시잖아요. 제이슨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CT 예약만 2주, MRI는 한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내시경은 별도의 클리닉에서 또 예약을 잡아야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루 만에 다 된다고요? 빌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빌의 눈이 바빠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자동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여기가 한국 수도입니까? 네, 서울이에요.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입니다. 빌은 창밖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텍사스 오스틴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했을 때 빌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미국의 어떤 병원보다도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깔끔하고 넓은 공간, 자동 체크인 키오스크, 곳곳에 배치된 안내 로봇,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대기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병원입니까? 공항입니까? 빌이 중얼거렸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서 접수를 마치자 바로 검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첫 번째 검사는 혈액 검사였습니다. 체열실에 들어서자 10개가 넘는 체열 부스가 보였습니다. 대기시간 3분. 체열 자체는 2분도 안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흉부 엑스레이. 역시 대기시간 5분. 촬영 1분. 세 번째는 심전도 검사. 대기시간 없음. 바로 진행. 빌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 1시간 30분. 세 가지 기본 검사가 모두 끝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것만 하는데 반나절은 걸렸을 텐데.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믿기 어려웠지만 확실히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부자는 병원 근처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병원에서 지정해준 곳이었습니다. 방에는 한글과 영어로 된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일정, 금식 안내, 비상연락처.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빌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이슨. 내 아버지. 여기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제이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미국 최고를 외치던 아버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부자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일정은 빡빡했습니다. 8시 CT 촬영, 9시 30분 MRI, 11시 위내시경. 미국에서는 각각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받아야 했던 검사들. 하지만 여기서는 한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층만 이동하면 됐습니다. 각 검사실 앞에는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기 인원과 예상 대기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3번 검사실 대기 2명, 예상시간 8분. 빌은 감탄했습니다. 공장 생산 라인 같군. 실제로 그랬습니다. 환자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것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낭비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내시경은 빌에게 가장 걱정되는 검사였습니다. 미국에서 한 번 받아봤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수면 내시경이 기본이었습니다. 잠깐 잠들었다 깨어나니 검사가 끝나 있었습니다. 통증도 구역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편한 내시경은 처음입니다. 빌이 말했습니다. 오후 2시 담당 교수와의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아기내과 이정훈 교수. 5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해리슨 씨, 멀리서 오셨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CT와 MRI 영상이 떴습니다. 이 교수는 영상을 가리키며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종양입니다. 크기는 3.2cm. 다행히 주변 림프절 전이는 제한적입니다. 수술로 충분히 완치 가능한 단계입니다. 빌은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술은 언제 가능합니까? 이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3일 후에 가능합니다. 빌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3일이요? 3주가 아니라? 네, 3일입니다. 모레 수술 전 준비를 하고 3일 후에 수술합니다. 제이슨이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국에서는 8주를 기다려야 했던 수술. 여기서는 3일 만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빌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습니다. 64년 인생에서 남들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수술 전날. 빌과 제이슨은 수술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듣기 위해 다시 이정훈 교수를 만났습니다. 해리슨 씨, 수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교수가 대형 화면을 켰습니다. 저희는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로봇이요? 빌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로봇팔이 직접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로봇팔을 조종해서 수술합니다. 사람 손보다 훨씬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빌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텍사스 병원에서는 개복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배를 크게 열어야 한다고요. 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위암 로봇 수술이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수만 건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수술 과정 영상이 떴습니다. 배에 작은 구멍 4개만 뚫고 로봇팔을 삽입하는 모습. 로봇팔이 사람 손처럼 섬세하게 움직이며 종양을 제거하는 장면. 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구멍으로 수술이 가능합니까? 네. 개복 수술은 15cm 이상 절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로봇 수술은 1cm 구멍 4개면 충분해요. 회복도 훨씬 빠릅니다.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성공률은 어떻습니까? 저희 병원 위암 로봇 수술 성공률은 95% 이상입니다. 합병증 발생률도 5% 미만이고요. 이 교수는 추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단일 기관 로봇 수술 4만 건으로 세계 최초 기록을 세웠는데요. 저희 아산병원도 3만 건 이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이 로봇 수술 분야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100% 안심되지는 않았지만 이 교수의 설명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수술 전날 저녁. 빌은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같은 층에 여러 외국인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옆 병실에는 일본인 사업가 다나카 씨가 있었습니다. 60대 후반. 간암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다나카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습니까? 네, 텍사스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도쿄입니다. 일본에서도 수술할 수 있었지만 여기가 더 낫다고 해서 왔습니다. 빌은 놀랐습니다. 일본도 의료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굳이 한국까지 온 것입니다.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다나카 씨가 대답했습니다. 로봇 수술 경험이 가장 많으니까요. 그리고 비용도 일본보다 저렴합니다. 그날 저녁 빌은 병동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중국에서 온 대학 교수. 대장암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온 사업가 가족. 아버지의 췌장암 수술 때문에 왔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중년 여성. 유방암 수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빌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중동, 유럽. 다들 같은 이유로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병실로 돌아온 빌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이슨, 내가 옳았다. 여기가 진짜인 것 같다. 제이슨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수술 잘 될 거예요, 아버지. 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빌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수술은 오전 9시 예정. 금식 상태로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7시에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정맥 주사 라인을 확보했습니다. 8시 30분. 이동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제이슨이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금방 끝나요, 아버지. 눈 감았다 뜨면 다 끝나 있을 거예요. 빌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았다. 걱정 마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빌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제이슨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수술 예상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대기실에는 다른 보호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수술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환자 번호별로 수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수술 시작. 수술 진행 중. 수술 종료. 회복실 이동. 제이슨은 아버지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수술 진행 중. 그 글자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제이슨은 커피를 마시며 불안을 달래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국인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아버지 수술이세요? 네. 저도 남편이 수술 중이에요. 대장암이요.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그래도 여기 의사들 실력 좋다고 하니까요. 믿어야죠.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나니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4시간 15분 후. 모니터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수술 종료. 제이슨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이정훈 교수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해리슨 보호자분? 네, 저요. 제이슨이 달려갔습니다. 이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종양 완전히 제거했고요. 주변 림프절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예후 좋습니다. 제이슨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교수가 제이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버지 곧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질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1시간 후. 빌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덜 깬 상태였습니다. 제이슨은 아버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빌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제이슨?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암 다 제거했대요. 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들 앞에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제이슨도 함께 울었습니다. 수술 다음 날, 빌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통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개복 수술이었다면 움직이기도 힘들었을 텐데 로봇 수술이라 그런지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걸어보세요. 빨리 움직여야 회복이 빨라요. 빌은 제이슨의 부축을 받으며 병동 복도를 걸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자기 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3일 후, 빌은 미음으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5일 후, 일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7일 후 퇴원 가능 판정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개복 수술을 받았다면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주일 만에 퇴원이 가능했습니다. 빌은 이정훈 교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리슨 씨가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퇴원 당일, 빌과 제이슨은 1층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사실 빌은 이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미국에서 받은 견적서가 머릿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MD 앤더슨급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으면 최소 15만 달러. 보험 적용 후에도 본인 부담금만 5만 달러가 넘습니다. 복강경이 아닌 개복 수술 기준이었고요. 로봇 수술은 더 비쌌습니다. 20만 달러 이상. 빌은 이번 수술로 목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각오하고 왔습니다. 수납 창구 직원이 계산서를 건넸습니다. 빌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총 비용 38,500달러. 빌은 계산서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값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로봇 수술인데요. 네, 맞습니다. 빌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이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8,500달러. 미국 견적 18만 달러의 5분의 1. 개복 수술도 아니고 최첨단 로봇 수술을 받고서 이 가격이라니. 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수술 받았으면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파산했을 거예요, 아버지. 집이랑 목장 다 팔아도 모자랐을 거예요. 빌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틀렸다. 빌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아버지?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 완전히 틀렸어. 이 나라가 대단한 거였다. 제이슨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빌은 계속 말했습니다. 생존율도 2배 높고 대기 시간도 없고 기술도 더 좋고 가격은 5분의 1이야. 도대체 미국은 뭘 하고 있는 거냐? 제이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인으로서 부끄러운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빌은 마지막으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이곳이 자신의 목숨을 살린 곳이었습니다. 빌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아무도 모르는 이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2024년 가을. 텍사스 오스틴 외곽. 해리슨 목장. 새벽 5시. 64세의 빌 해리슨이 트럭에 오릅니다. 아니, 이제 66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년 전보다 더 건강해 보입니다. 구릿빛 피부에 단단한 체격. 2년 전 의사가 선고한 생존율 35%가 무색하게 그는 매일 아침 솥대를 몰고 있습니다. 트럭을 몰고 목장을 한 바퀴 돌면서 빌은 생각합니다. 2년 전 그날 아들이 새벽에 발견한 통계 하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순간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아들과 나눈 마지막 악수.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들은 말. 수술 성공입니다. 빌은 수술 후 6개월마다 한국과 화상 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원격 진료 시스템 덕분입니다. 매번 결과는 같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완치 상태 유지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빌은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한국이 자신에게 2번째 인생을 선물했다고. 빌의 이야기는 텍사스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암 환우회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위암 생존율이 미국의 2배라고요? 로봇 수술을 3일 만에 받았다고요? 비용이 5분의 1이라고요?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빌이 보여주는 의료 기록과 영수증 앞에서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빌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텍사스 목장주 한국에서 암 수술 받고 돌아오다. 방송 후 빌에게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암 환자들, 그 가족들, 의료비에 지친 사람들. 어떻게 한국 병원에 연락하나요? 비용이 정말 그렇게 저렴한가요? 영어가 안 통하면 어떡하죠? 빌은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빌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 레이첼 콜린스가 이 이야기를 취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빌이 경험한 그 시스템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빌이 말한 것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의료 분야에서 조용히 세계 최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암 생존율 세계 1위, 로봇 수술 건수 세계 1위, 의료 접근성과 효율성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는 CNN에서 방영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영 후 24시간 만에 조회수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런 정보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나? 미국 의료 시스템이 부끄럽다. 다음에 아프면 한국으로 가야겠다. 한국관광공사 미국 지사에는 의료 관광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텍사스에서만 6개월 동안 200명 이상이 한국행을 문의했다고 합니다. 빌 해리슨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저는 다시 텍사스를 찾았습니다. 빌을 마지막으로 인터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목장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레이첼, 다시 와줘서 고맙소. 해리슨 씨, 요즘 어떠세요? 보다시피 건강하오. 매일 일하고 있소.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꿨나요? 빌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64년 동안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으며 살았소. 의료도 마찬가지였지. 미국 병원이 세계 최고라고.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소. 죽음 앞에서 자존심은 아무 의미가 없더군. 아들이 한국 가자고 했을 때 나는 비웃었소. 아시아 작은 나라가 미국보다 낫겠냐고.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내 목숨을 살렸소. 미국이 포기한 나를. 한국은 나에게 두 번째 인생을 줬소.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미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빌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편견을 버리시오. 미국만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시오. 세상은 넓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소. 나는 죽을 뻔했지만 아들 덕분에 살았소. 아들이 열린 마음으로 정보를 찾아봤기 때문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 아프면 한국을 고려해 보시오. 진심이요. 나는 광고를 하는 게 아니요. 내 목숨을 살린 나라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요.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빌의 목장을 떠났습니다. 그는 다시 트럭에 올라 소떼를 몰러 갔습니다. 석양이 지는 텍사스 초원. 66세의 목장주가 건강하게 일하는 모습. 2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미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료비를 내면서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빌 해리스는 죽음의 문턱에서 한국을 선택했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그에게 연락하는 암 환자들, 그의 조언을 듣고 한국행을 결심하는 사람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레이첼 콜린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또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그리고 때로는 먼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빌 해리슨처럼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